안녕하세요. 서울시 반려동물 교육센터 입양교육에서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3가지를 교육하게 될 이순영 트레이너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입양을 곧 예정을 하고 계시거나 이제 막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제가 교육하게 될 3가지를 기억하시면 행복한 반려생활을 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려견은 매일 정신적,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반려견이 매일 충분히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단조로운 삶이 이어지게 되면 분리불안, 짖음, 파괴행동 등 행동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호자는 사고가 나지 않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돌봄 일정을 바꿔주시거나 환경 등을 관리해 주시는 것으로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내에서 배변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야외로 주기적으로 나가서 배변을 해결하는 것으로 배변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뜯는 게 고민이시라면 귀중한 물건은 반려견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반려견이 씻을 수 있는 다양한 장난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개는 각자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이 공간의 크기는 서로 다릅니다. 보호자는 다른 사람이나 반려견을 지나칠 때에는 자신의 반려견의 공간을 생각하고 충분히 거리를 유지시키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만남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갑자기 다가가는 것보다 충분히 거리를 유지하고 반려견이 스스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어떻게 관리해주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반려견은 경험을 나쁘게 또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경험으로 반려견의 사회성은 좋아지고 나쁜 경험으로 반려견의 사회성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패티켓은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알고 있는 것보다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패티켓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기 위해 꼭 패티켓을 실천해 주세요. 반려견의 사회성은 개가 사람과 함께 사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반려견은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지도 않고 우리가 사는 방식을 스스로 깨우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의 사회성은 보호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려견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 환경, 동물, 상황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계적이고 긍정적인 소개 과정이 없다면 반려견은 경험한 대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미래에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반려견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나 처음 경험하는 거라면 보호자는 반려견이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회화 교육은 사람, 동물, 환경, 상황 등을 긍정적인 것과 연관성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보호자는 반려견이 좋아하는 간식, 장난감, 놀이 등을 이용해서 반려견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심어주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간식을 받아 먹었던 기억은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만들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화 교육을 하실 때 간식과 간식 주머니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렇게 항상 간식을 들고 다니면 반려견이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을 접할 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똑같은 장소를 산책하는 것보다 5분 정도 새로운 장소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5분 동안 머물면서 반려견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놀이를 같이 진행해 주시는 겁니다. 반려견이 너무 두려워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장소를 빨리 회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이 마주하는 사람, 동물, 상황, 환경은 모두 보호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반려견이 마주하는 상황을 반려견이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신속히 자리를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장난감이나 간식을 이용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수준으로 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속히 자리를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반려견과 함께 사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행동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앉아, 기다려, 보호자가 불렀을 때 오는 행동, 산책줄을 당기지 않고 걷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 강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여기서 긍정이란 뜻은 무언가 좋다라는 의미라기보다 무언가 더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긍정 강화는 우리가 무언가를 반려견에게 더해줘서 우리가 보고 싶은 행동의 빈도수를 높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앉는 행동을 하면 우리는 반려견이 좋아하는 간식을 더해준다. 그래서 앉는 행동을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정 약화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도 좋다라는 의미라기보다 무언가를 더해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의 빈도수를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줄을 당기는 행동을 할 때 보호자가 줄을 세게 당기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교육 방식에는 크게 반려견이 좋아하는 것을 이용한 긍정 강화와 반려견이 싫어하는 것을 이용한 긍정 약화가 있습니다. 반려견이 좋아하는 것을 이용한 교육은 반려견이 항상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반려견의 자신감을 키워주게 됩니다. 반려견의 행동에 보호자가 간식을 주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보호자와 반려견 사이의 유대감은 강화됩니다. 무엇보다도 긍정 강화를 이용한 교육 방식은 효과적이고 윤리적입니다. 하지만 긍정 약화, 처벌을 이용한 교육은 반려견이 항상 피하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반려견은 점점 자신감을 잃을 수 있고요. 반려견은 걱정되고 두려운 감정,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반려견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호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처벌을 이용한 교육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반려견과 보호자가 행복하게 지내고 반려견이 우리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보호자는 반려견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반려견은 인간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의 일관된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첫 번째로 강조했던 부분이 일관성인데요.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려면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인데요. 반려견이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보일 때 우리는 적시적소에 반려견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놀이 등을 해줌으로써 이러한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핵심 정보는 반려견의 행동은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입니다. 반려견이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보호자님이 도와주세요. 입양 후 가족 구성원을 만나는 방법 영상도 있으니 꼭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평생 행복 반려하세요. 감사합니다.